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김대중 정치학교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서울 그 신촌 로타리에서 이 동교동 삼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 김대중 도서관이라고 건물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김대중 재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김대중 정치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학교 뭐길래 34명 배지 달고 전 총리의 의장, 국회의장 후보까지 눈도장.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제 촘촘히 읽어보면 여기 핵심이 김대중 정치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 김대중 정치학교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도 하고 또 뭐 총리도 나오고 뭐 국회의장 후보들도 와서 눈도장을 찍고 뭐 이런 내용의 어떤 기사인데요. 이 김대중 정치학교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일 날 이제 국회 안에 보면은 사랑제라고 있어요. 사랑제. 거기 이제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야외에서는 결혼식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사랑제에 야권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많이 모였대요. 어떤 분들이 왔느냐? 김부겸 전 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권노갑 씨가 지금 김대중 재단 이사장입니다.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런 식으로 참석을 했고 또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김성재 전 수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에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장 몫을 가져가잖아요. 다수당이니까 거기에 이제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추미애, 우원식, 정성호 당선자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모임을 한 이유는 이번에 김대중 정치학교에 소속으로 돼 있는 당선자가 34명이랍니다. 아, 이거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34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된 거죠. 이번 총선 선거에서.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치학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 김대중 정치학교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정치학교를 수료하고 처음 이제 당선된 초선 당선자들이 몇 명이냐면요. 6명이나 된답니다. 예. 지금 이 김대중 정치학교에 소속된 당선인 34명 중에 6명이 이번에 이 김대중 정치학교를 수료를 마치고 처음 당선된 초선들이라는 거예요. 뭐 이건태, 이정헌, 이상식, 이재관, 조계원, 정준호 이런 당선인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문희상 전 의장이 국회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록이라고 하네요.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를 한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의 조화를 이뤄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당선인들이 주로 보면은 이 6명의 당선자들 있잖아요. 이 대부분 친명계입니다. 친명계. 이재명 당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그런 친명계들이 많다고 하네요. 지금 김대중 정치학교를 좀 살펴보면 저도 이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봐서 봤더니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군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정치학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을 기념해서 2년 전인 2022년 6월 15일 날 설립이 됐대요. 이 6월 15일이라는 것이 김대중 정권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뭐 남북 공동선언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2년이 됐군요. 자, 그래서 이 김대중 정치학교가 보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뭘 같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과목도 가르치고 뭐 인적 교류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대중 정치학교가 지금 소위 말해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났겠죠. 야, 저기 가면 공천 받기가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김대중 정치학교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치학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뿐 아니라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별칭이죠. DJ의 정신을 잇는 졸업생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신문 보도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은 우파의 정치 지도자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이 DJ의 정치 철학을 배워보겠다면서 정치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제가 놀라운데요. 놀랍습니다. 먼저 자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우파 진영에 예를 들자면 이승만 정치학교, 뭐 박정희 정치학교, 뭐 이런 거 있나요? 제가 많이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재단, 박정희 기념재단 뭐 이런 건 제가 들어봤는데 정치학교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바른 정당입니까? 그쪽에서 뭐 정치학교를 해서 지금 정병국 의원하고 등등이 뭐 소규모의 정치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제가 듣고 있었어요. 자, 이 정치학교라는 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차세대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좋은 코스죠. 그런데 우파 진영은 이런 걸 상당히 게을리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 후보를 자당에서 만들지 못해서 밖에서 용병을 끌어오는 이게 지금 거의 10여 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기 당에서 일꾼을 키워서 뭐 총선 후보로도 내보내고 뭐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지방선거 후보도 나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떴다방이라는 비판까지 받거든요. 국민의힘이. 선거철만 되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후보로 나타나서 뭐 그럴듯한 프로필로 포장을 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지역구 관리나 당원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면 기존에 지역구에서 열심히 텃밭을 가꾸고 있던 사람들은 튕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당원들하고의 괴리감도 멀어지고 당원 확충도 더 안 되는, 그래서 상대편 진영인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는 이런 수가 많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학교라는 거는 지금 김대중 정치학교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치학교, 박정희 정치학교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모델이 어디 있느냐? 김대중 정치학교도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일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 뭐 제가 마스시다 정경숙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파나소닉의 전신인 마스시다 전자회사죠. 여기 창업자가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정도를 출자해서 이 기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도쿄 인근에 기차 타고 가면 조금 가면 한 1시간 거리에 있는데 거기 3학년 과정으로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등등등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학을 하면 학비 전액 무료, 뭐 학용품 등등 전액 무료입니다. 무상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용돈도 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안에서 정치학, 경제학, 뭐 법학 여러 가지를 배우죠. 그리고 뭐 자위대 병영 체험, 뭐 소니 같은 대기업에 또 들어가서 또 체험, 뭐 전국토 순례, 뭐 수십 킬로를 뭐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니는 이런 극기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정계에 마스시다 정경숙, 마스시다 정치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총리도 나왔고 주로 자민당에 많고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자, 이런 투자, 선순환을 인재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선순환 투자 왜 우파는 안 합니까? 그러니 후보가 없어서 불임 정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김대중 정치학교 관련 보도는 우파 진영이 이번에 총선 패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파 진영이 얼마나 젊은 인재, 젊은 피를 수혈하고 개발하고 육성하고 유권자들에게 선을 보이는 그 노력을 얼마나 게을리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에서도 김대중 정치학교 같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